안녕하세요.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 그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발달심리학 과목을 공부하다가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저희 기말고사 과제이기도 했던 양육가설이라는 책인데요. 표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육가설. 주디스 리치 해리스라는 분,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셨고 최수근님께서 번역을 하고 황상민님께서 감수를 해주셨네요. 황상민 선생님은 이제 TV에서 그래도 자주 뵙던 분이죠. 이 양육가설의 부제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 그 자녀의 그런 여러 가지 성격, 인성, 그리고 성공 출세까지 어찌 보면 그 자녀가 잘못되면 우린 부모 탓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믿음, 양육 가설이라고 이제 단어를 붙인다면 부모가 자녀의 성장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 양육 가설이 오류투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책입니다. 짐작이 좀 되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우선 주디스 리치 해리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박사는 아니시고 석사인데 하버드에서 석사를 하셨는데 박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분의 연구 주제가 독창적이지도 않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박사로 합격시킬 수 없다 이제라고 했는데 그때 조지 에이 밀러 교수인가 그분이 이제 하버드 계실 때 심리학과에 이제 이분이 탈락이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에세이를 쓰고 논문을 쓰고 발표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아서 그 밀러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박사과정에서 떨어뜨렸던 분에게 다시 인정을 받아 그 상을 받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주디스 리치 해리스. 자,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와 부모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양육가설의 의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 어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했죠. 다른 말로는 본성과 양육.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갖고 태어난 것과 그리고 어떻게 기르느냐가 이 아이의 미래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었죠. 처음부터 이분이 이런 가설에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박사과정 안 되고 나서 이제 집필하던 대학 교재를 만들다가 양육가설이 이게 뭔가 증거들이 잘못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쭉 정리를 다시 해서 양육가설 대신에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집단 사회화 이론이에요. 새로운 발달 이론을 제시한 거죠. 그 아이들은 말하자면 유전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부모의 그 양육 환경도 영향이 있지만 정말 큰 것은 그 또래 집단의 영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기존의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어떤 실험이나 증거가 그 좀 빈약하고 그 잘못 해석한 오독한 그런 경우가 많은 데에 비해서 이 해리스 이분의 주장은 훨씬 신빙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도. 진화심리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영장류, 동물학, 심리언어학, 행동유전학 등 방대한 양의 증거들이 뒷받침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논문과 그 근거된 자료들이 수백 편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원 다녀봤지만 그 학문이라는 것이 정말 편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기에도 벅차거든요. 가령 이제 진화심리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회심리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진화심리학 내에서도 지금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데 다른 분야를 연구해서 그 증거들을 뭔가 내 논문에 뒷받침을 한다라는 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걸 해낸 거죠. 1차적으로. 그 각각의 심리학들이 갖고 있는 뭐 발달 심리학이라고 가령 발달 심리학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발달 심리학 안에서만 바라본 게 아니라 타 학문에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이라 불리는 심리학자들은 아마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자신들의 연구가 헛된 연구가 될 수 있어요. 평생을 바쳐온,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바쳐온 그 연구가 그 자칫하면 헛된 연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주디스 리치 해리스 이분이 쓴 양육가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개성의 탄생이라는 이 책은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또 아직도 인정 못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고 아마 인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기존 이론과 학문을 무너뜨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불편한 진실들 한번 정리해 봤어요. 양육가설은 별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론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어떤 아주 거대한 믿음이잖아요. 양육가설이라는 것이. 요즘은 그래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이 양육가설이라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뭔가 증명을 하라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전문가는 틀렸고 부모의 양육은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사회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방식이 자식이 어떤 인간으로 자라는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한 인간이 형성되는데 유전과 또래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들은 중요치 않다. 아주 이 강력한 멘트입니다. 아이들의 사회화는 부모가 아닌 또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화요. 아이는 스스로 자신의 또래 집단과 함께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집단 사회화 이론은 아이의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에 관한 것이다. 아이들의 마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라는 것이 이제 대전제입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대전제. 자, 우선 이제 본성과 양육,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본성은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양육은 환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전과 환경은 본성과 양육이라 불리우는데요. 저자가 처음에 이 양육가설을 저자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발달 심리학 관련된 교재도 썼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된 건데 세 가지 사례가 이 책에 나와요. 첫 번째는 대학원생일 때 하숙집 부인이 그 러시아인 부부였는데 그 집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특히 그 5살 막내조차도 엄마보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인 부부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보다도 더 뛰어난 영어 실력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이 고뇌에 빠지게 된 거예요. 기존의 상식이라면 부모가 쓰는 그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뭔가 학습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사례는 부유한 영국 상류층 남자아이들은 8살까지 유년기 대부분을 유모나 가정교사 그리고 형제 한두 명과 보낸다고 해요. 이 환경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양육이라는 환경이 지금 부모의 영향이 지금 없는 거예요.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은 그보다 적어요. 부모의 영향이 없는 상황.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기숙학교를 가는데 여기서 10년간 생활을 해요. 벌써 또 부모님과 떨어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와 같은 상류층 억양과 행동 방식을 갖는 거예요. 부모의 영향 없이도 다른 집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아이들은 성별이 같은 부모를 모방하여 학습한다 라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회에서는 어른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을 버릇없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아이를 키울 때 잘 보시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할 때 좋아합니까? 굉장히 화내고 혼내키는 경향이 많지 않나요?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를 닮으라고 하면서도 우리를 모방해서 학습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막상 아이들이 어른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버릇없다고 한다든가 혼내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관점이 아이들 관점에서 유년기 사회화는 부모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선. 자, 그리고 사회화 연구의 문제는 유전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분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된 바로는 유전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이 있어서 이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환경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그 부모가 이렇게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있고 이 환경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온순해서 정말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런 부모에게서 받은 저기가 있고 그리고 권위를 갖춘 권위가 있는 부모로서 그런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그런데 이때 유전과 환경에 대해서 분리해서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부모에게서 그 아이가 이미 유전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위적인 부모로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사회화 연구자들의 관심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 효과 분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영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 좀 까칠하고 예민해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다룰 때 부모의 태도가 더 예민하게 반응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희 딸이 굉장히 둔해요. 그리고 혼자도 잘 놀아. 그러면 부모인 제 입장에서 아이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냐라는 거예요. 혼자도 잘하는데 말하자면. 근데 뭔가 좀 자꾸 뭘 요구하고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한테 더 많이 신경이 쓰일 거고 그렇지 않고 스스로도 잘하는 아이가 있다면 덜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본성과 양육 또는 유전과 환경이라는 이 양육 가설 기반으로만 우리가 믿고 왔는데 제3의 가능성은 무엇이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집단 사회화 이론을 이제 꺼낸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행동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혹은 부모와 연관된 맥락 속에 있을 때 아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걸 무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할 때 부모의 영향이 크고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그 행동들의 모습은 가족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갔을 때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중요한 건 집 안에서의 행동일까요? 집 밖에서의 행동일까요? 자, 저자의 목표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 밖의 세계에서 행동을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남은 평생을 살게 될 곳은 바로 집 밖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수의 어른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을 안에 놀이집단을 형성할 만큼 충분한 수의 아이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은 어른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믿음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성장과 어른으로서의 어른이 되는 그런 사회화에 있어서 어른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관점을 달리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진정으로 제대로 사회화가 되고 어른으로 커갈 수 있을까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의 문화가 유용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수용하고 적당히 수정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만일 그 문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이는 자기와 유사한 다른 아이들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 강력한 멘트죠. 한 인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는 지위와 기분이다. 자존감은 집단 안에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소속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이 지위라는 게 말하자면 집단 내에서 나의 지위예요. 학교 안에서, 반 안에서 내가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갖느냐,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갖느냐가 나의 자존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이 집안에서 길러지는 것 영향보다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또래 집단 안에서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또래 집단 안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것이 자존감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아이는 어른을 모델로 삼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목표는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것이 목표지 훌륭한 어른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자, 10대 자녀의 흡연 연구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단서는 친구들의 흡연 여부다. 이 지표는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지의 여부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친척들끼리 만났는데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이제 담배를 피는 것을 발견한 건데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담배를 태우니까 아들도 당연히 담배를 태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상관관계보다 그 조카가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 그 친구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전혀 담배를 안 피워도 만나는 또래의 친구들이 담배를 핀다면 이 아이는 담배 피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양육 방식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특성이다. 여기에는 양쪽 모두가 관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작아진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많이 배웁니다. 하지만 공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집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또래 집단에서 배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모는 자녀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최대한 평범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 자녀를 사랑하되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걸 정말 꼭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을 즐기고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자, 마무리해보자면 무엇인가?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논의만으로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양육가설에 대한 당신의 신념은 엄정한 과학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 그리고 기억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부모를 탓하지 마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인데요. 굉장히 좀 두껍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그런 양육가설에 대한 믿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하고도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 제 와이프는 쉽게 그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서 참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이
클 것이다 라는 것에는 변함없는 믿음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3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제 머리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유전과 환경 그리고 집단 사회와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자꾸 탐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본 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어떤 점에서 양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은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단 사회와 이론이라는 것을 꼭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부모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는지가 아이에게도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육가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